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주식 단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이 주식 상위 0.1% 100억 투자자가 되기 위한 우리 여러분들 가장 기초 강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영상이니까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청하고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죠. 예, 오늘 영상 지금 이제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이 영상 자체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기보다는 큰 틀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상세하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도 누구나 이해하기 좋게 찍은 영상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올랐던 시기가 정확하게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가 두 번 있죠. 1980년도부터 한 번, 그리고 2004년도부터 한 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강한 상승이 나왔죠.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 성장력이 정말 안 좋았다라고, 경제 성장률이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 자체도 우리 여러분들께 개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보통 알고 계신 평균적인 지식으로는 서서히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급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 시장에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 변화가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지금 이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월수는 2004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죠. 이때 뭐 떠오르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부동산 상승에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 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마 이 부동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조금 애매하죠. 그죠? 도대체 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무현 정권 때 이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영향도 받았는데, 일단 국내부터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일단 국내는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노무현 정권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노무현 정권이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복지나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으로 좀 혁신적으로 좀 바꾸려고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딱히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색깔을 담아서 이 영상을 찍을 생각도 없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 노무현 정권이 다스리던 시기인데, 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실행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돈이 필요했겠죠. 이 돈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세금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그럼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세금을 인상하게 되겠죠. 그럼 세금을 인상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나요? 바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싫어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세금 인상 자체가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1980년도부터 1990년도, 2000년도 들어서게 되면서 1980년도에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이외의 첨단 산업이나 다른 산업 자체로 지금 이제 기업들이 탈바꿈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뭐 탈바꿈하지 못한 기업들, 뭐 특히나 제조업에 있었던 기업들은 서서히 망해가던 시기이기도 하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세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 퍼센트, 이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이윤 자체가 크지 않은데 세금을 더 때리니
가장 다른 그 여타 업종보다 뭐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업종보다도 이 제조업이 타격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먹고 살만한 이 입에 풀칠하고 살던 기업들은 이 세금의 인상으로 인한 도산에 좀 가속화를 좀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적으로 이 기업들 과거에서 1900년도부터 2000년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보통 어디에 이 자금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냐면 바로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대출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산하게 되니 이 기업 입장에서 우리 은행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누구한테 도대체 빌려줘야 되나? 그죠? 도대체 누구한테 돈이 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돈이 노는 돈들이 서서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돈,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같은 뭐 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돈들이 서서히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하냐면 이 주식시장과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미국의 정책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서서히 외국인 자금들도 서서히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의 자금의 이동으로 인해서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무엇이 움직였냐? 대형주가 움직였습니다. 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사이클, 이 돈의 큰 자금의 흐름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났다? 큰 자금의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특히나 미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 자본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대세 상승장을 날렸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부동산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시죠? 이 미국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열려 있는 특히나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더 큰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상승 자체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언제? 2007년도 당시에 뭐가 됐냐? 시장이 무너집니다. 왜인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대한민국 증시는 외국이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시장이 개방한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원화의 기본도 달러로 엮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히나 이 시장의 이제 시장 경제 사이클 한번 보시면요, 요 사이클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경제 사이클인데요. 이 경제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점은 이거예요. 경제 사이클의 오르락내리락의 가장 차이점, 고점과 저점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어디 있다라고 보냐면 부채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경제가 큰 속도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채라는 건 이 대출이라는 건 뭐냐?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미래에서 가져와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유해지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럼 지금 현재 특히나 기업들이 대출을 통해서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의 발전, 몸집을 키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적, 지금 현재 몸집을 키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공장을 더 짓는다든가 매출의 증가, 기업의 성장으로 지금 이어지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채를 통해서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산업화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이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대출을 통해서 큰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에 비해서 뭐가 많이 늘어날 때 그죠? 생산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되느냐? 경기 침체가 서서히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뭐냐면 경제 성장력보다 정확하게 부채
증가율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게 나란히 상승하다가 계속해서 부채는 더 증가하는데 경제 성장은 더뎌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소비보다 생산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채, 뭐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채로 인해서 가속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의 증가를 좀 위험으로 경제 위험으로 좀 구분하게 되고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 바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물론 정부기관 소속은 아니지만 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풀어드리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시간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왜? 금리 우리 여러분들 빚 이 대출하시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서 은행 가서 바로 물어보신 거 뭐예요? 이자는 몇 %예요? 그죠? 이자는 몇 %예요?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 급속도로 시키게 되고요. 과연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크게 감소하게 돼요. 이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것,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해진다라고 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어떤 역할을 하죠? 영양소를 전달하고 그 안에 있는 백혈구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몸에 이 세균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맞서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내는 것이 이 핵심적인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부족해진다, 통화량이 적어진다, 피가 적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 잘못하면 영양소도 잘 공급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세균들을 막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전 병든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 경제 자체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급속도로 금리 인상하고 급속도로 금리 인상시키는 것, 인상시키고 인하시키는 것,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2005년도, 2004년도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급속도로 금리를 4% 인상하게 됩니다. 4% 인상된 이 금리 자체는 역시나 앞서서 말씀해드렸듯이 경제를 조금씩 둔화시키기 시작했고 긴축 정책을 이어가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해서는 이 병들기 시작했고, 이 병든 증시는 이 면역력이 떨어진 증시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병?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그 전에는 통화량이 많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 문제 조금씩 이 면역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났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병에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했고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반토막 이상 지금 작살날 만큼 어마무시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서 시장은 급락하게 됩니다.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급락이 나온 거예요. 요 급락이 나온 이유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 뭐 하방이 나오게 되면서 1년 이상 지속됐기, 1년, 2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많은 부채들, 뭐 전부 다 청산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채들이 청산이 됐겠죠. 뭐 어찌 보면은 긍정적이라도 볼 수 있고 어찌 보면은 뭐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일에도 어떤 사람이든 뭐 어떤 행동이든 뭐 어떤 일에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의견 차이가 좀 분분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았나 좀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제 경제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라는 이제 못을 받고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시기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튼 일단 이 다음이 중요해요.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경제가 무너졌던 경제가 갑자기 주식시장이 1, 2년 만에 다시 고점을 탈환하게 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해요.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나락으로 갔던 기업이 1, 2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전에 정상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50% 급락했고요.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은 더 심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70% 떨궜어요. 거의 그냥 나라 그런 거죠. 종목당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일부 종목은 마이너스 90%, 100%, 90%, 99%까지 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을 만큼 굉장히 위험했던 시장입니다. 근데 이 경제가 이상하게 빨리 복구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미국 경제도 그렇고 오히려 더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2, 3년, 4년 만에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복구가 됩니다. 그죠?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 경제,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긴축 정책 시기를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너무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돈을 안 씁니다. 돈을 사용을 안 합니다. 돈을 사용을 안 하면 뭐가 문제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피가 안 들어요. 그러면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더 안 쓰고 사람들이 돈이 더 안 쓸수록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돈은 더 안 쓰고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란 뭐냐? 돈을 더 풀어서 경제를 강제로 살려내는 간단하게 말해서 수혈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혈을 한다. 근데 이 수혈의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1971년도에는 우리 그 미국 시장이요, 이 달러가요, 금을 보유한 만큼 이 1971년도 전까지는 금을 보유한 만큼 달러를 찌고 있었습니다. 즉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졌어요.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겪게 되고 미국 이 전쟁을 겪게 되고 이 전쟁에서 군수물자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조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국 국가에서 위조 지폐까지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게 되면서 이 화폐량이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속설로는 지금의 금을 들고 있는 금의 양에 비해서 20배, 금의 양보다 20배를 찍어낼 만큼 어마무시한 달러가 시중에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근본이 이걸 금을 보유한 만큼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거,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건 근본이 제도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화폐가 터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근본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럼 근본이 제도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현재 근본이 제도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큰 위기가 왔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어물쩡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갑니다. 물론 그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도 미국만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근본이 제도 1971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끝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경제 위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돈을 더 풀어내게 됩니다. 즉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달러를 풀어내면요 과거 1971년도 이후부터는 달러를 더 풀어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달러는 근본이 없는 돈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자 한 거예요. 1971년도 전에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달러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근본이 금으로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근데 앞서서 말씀해 드렸듯이 근본이 제도가 폐지된 다음부터 달러를 찍는다라는 것은 도박을 한 것과 같습니다. 거의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물론 이 시기가 우리의 인류 한 명의 인생을 봤을 때는 길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역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전 이거라고 봐요. 카페인과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카페인을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몸에 단시간에 힘을 끌어냈다가도 지금 현재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을 만한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스터 같은 느낌이죠. 우리 핫식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몸 피곤해서 몸 망가지게 되죠.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제를 다시 살려낼 만한 정책이 지금 현재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진행하게 되면 양적 완화와 동시에 금리를 인하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중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풀렸고 그 많이 풀린 것 중에서 특히나 달러도 대한민국 증시에도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해됐습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경제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기업이 실적 회복을 하면서 정말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어때서 어떤 상승이 났다고요? 양적 완화라는 근본이 없는 돈이 풀리게 되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라는 신용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근본이 없는 돈이 풀리게 되고 그 자금이 대한민국 증시에 들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2009년도 이후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외국인 비중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해드리면은 근본위 제도를 탈피한 금을 기준해서 생산하는 화폐 또는 금을 제외한 지금 현재 모든 화폐는요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도 너무나도 많은 화폐를 찍어냈다가 망하기도 했죠.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 문제인데 뭐 전쟁이 다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상승, 비정상적인 상승이라도 표현하고 뭐라고도 말하냐면 거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경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요 거품에 빠져 있는 게 맞아요. 만약에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위험이 도사리면 도사릴수록 이 거품은 꺼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미국의 신용을 담보한 거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물론 제가 살아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젠가는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2007년도에도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상시에 왜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을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걸 굉장히 잘 이해하셨거나 몇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재밌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냐? 그죠? 과거 2004년도 당시에 대세 상승을 찍은 시기와 지금 현재 2017년도 당시에 강하게 상승시킨 시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듯이 복지 정책을 펼쳐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급속도로 금리 인상과 뿐만 아니라 최저금리 인상까지 시킨 시기입니다. 그게 누가 위험하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시기죠.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는 것은 뭡니까? 많이 도산하고 망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앞서서 설명해드렸듯이 부동산과 특히나 대형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16년도부터 상승 흐름을 타더니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을 날린 대기업들 특히나 우량주라고도 하죠. 코스피 200 종목이 이때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처음 시기에. 예제를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요 종목을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정자. 삼성전자. 그죠?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0% 이상.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 100% 이상 올랐습니다. 놀랍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기관들의 작업이 같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확인된 자료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증시는 이런 거예요.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실적이요? 저 아직도 실적주 찾으세요? 실적주 좋은 기업 넣어놓고 우리 여러분들 정말 1, 2년, 2년, 3년, 10년 묻어두시면 우리 여러분 그 기업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실적으로 가는 시즌은 끝났습니다. 이미 1971년도 이후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고 그 전이라면 모르겠어요. 그 근본위 제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정말 가치 있는 기업들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도하게 달러를 통해서 자금이 너무나도 많이 찍혔고 너무나도 많이 찍힌 이 화폐가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 실적주가 날아가는 시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정말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을 찾은 저평가 우량주를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종목도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장단코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두 삼성전자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하향했어요.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에 대한 이동들이 시작되는 시기, 뭐 정치적인 영향이든 그 이외 뭐 해외 시장의 영향이든 수급이 큰 자금의 이동이 시작되는 시기,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실적주 장세는 끝났다. 실적에 대해서 실적 때문에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말 하지 못할 거예요. 뉴스에 뭐 실적이 뭐 최대치를 찍어서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냥 명분을 언론상에서 뿌려낼 뿐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에 우리 여러분들 자금을 소중한 자금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겠죠? 뭐 당연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의 내용 중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말씀해 드렸지만 이 영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큰 상세하기보다는 큰 틀을 하나하나씩 잡아간 거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고 센스껏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하나로 끝내실 생각 마시고요. 이 기초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주식 상위 0.1% 100억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제가 찍어 올리는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뭐 선물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